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진행되는데요. 양천 지역의 표심을 움직일 이슈와 변수를 전망해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서울의 모든 노래방 종사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선거의 판도를 흔들 지역 이슈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어떨까요? 네, 70% 이상이 주거지인 양천에서는 부동산 민심이 곧 양천구 표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양천 유권자를 움직일 이슈와 변수를 살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강남 3구와 마찬가지로 보수당 장악력이 컸던 양천구. 그런데 최근 5년 양천의 선거판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2016년 양천갑에서 28년 만에 처음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황희 의원이 당선됐고 2018년 지방선거와 작년 총선 역시 파란 물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치른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달랐습니다. 양천구 18개 모든 동에서 오세훈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추진 이슈가 있는 목 5동의 경우 오 후보에게 약 70%에 달하는 표가 몰렸는데요. 여당과 야당의 표차가 2배 이상 벌어진 겁니다. 부동산 민심이 보궐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를 비롯해 신월 7동 공공재개발 등 지역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 민심에 놀란 지역 정치권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나서는 모습. 여기에 청년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주목됩니다. 20, 30대가 이제 부동산을 영끌해서 많이 샀잖아요. 이 기성세대와 자산 격차 확대로 인해서 이 좌절감에 빠진 20, 30대가 캐스팅 보트를 주겠지만 관건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입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 집권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올해 초 일찌감치 3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직 서울시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윤곽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258명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2일 0시 기준 서울의 확진자가 전날보다 258명 늘어난 44,32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과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가장 많았는데요.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26명의 집단 감염이 나왔고 강북구의 한 직장에서도 11명이 확진됐습니다. 강북구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는 9명이 추가돼 40명이 됐으며 강동구 종교시설에서 4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9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업을 이번 주부터 기숙학교로 확대합니다. 도입 대상은 참여를 희망한 기숙학교 19곳인데요. 백신 접종률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0시 기준으로 서울 시민 11.4%에 해당하는 109만 2,306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접종은 34만 624명이 완료해서 접종률은 3.5%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노래방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강북구 등 노래 연습장을 통한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긴급 행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노래 연습장의 모든 관리자와 영업주, 종사자는 오늘 13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래 연습장 영업 제한이 풀린 지난 1월 18일부터 지난달까지 100여 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민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까지 편성하도록 하는 건데요. 여기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주민참여예산제도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최재란 양천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천구민 여러분. 양천구의회 의원 최재란입니다. 네. 지방재정법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명시화하고 시행한 지 꼬박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양천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떻게 운영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양천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구체적인 운영과 참여 방법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자리 잡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집행부 사업이나 지역 SOC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공모하는 사례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주민참여예산의 증액과 함께 사업 부서 확대 및 사업의 다양성 등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면 허울뿐인 주민참여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낮고 또 특정 부서에 사업이 좀 집중된다는 지적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자리 잡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제 성장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위원회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산학교를 이수해야 합니다. 예산학교를 이수한 위원들이 많아지면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 제가 전반기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에 주민참여 예산이 일부 부서 또는 특정 분과에 쏠림 현상이 있음을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내용에 공감해서 최근 2, 3년 동안 분과별 예산 집행에 상한선을 두거나 특정 분과 또는 일부 부서의 쏠림을 견제하여 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변화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에 주민참여 예산 할당제를 제안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고요. 또 세대별로 예산을 나눠서 운영할 경우 기대해볼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당 할당제라는 제도를 들여다보면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외되기 쉬운 분야를 보장하기는 하지만 주민의 자율성을 침범하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할당제라는 제도를 거론했는지 그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이었을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청소년 분야에 대한 별도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청소년들도 분명한 양천 주민인데 그들의 생활 패턴을 생각했을 때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동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인의 시각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한 예산을 받기만 하는 그런 좀 수동적 입장을 벗어나서 청소년의 시각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흔히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지요. 청소년들이 예산 사용처를 두고 토론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청년 기자단 등 기존의 청소년 조직을 통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네, 올해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분권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그 궁극적 목적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양천구의 2021년 한 해 예산이 약 7,7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 그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반영된 금액이 20억 원 정도 되니까 0.25%
상당히 좀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도가 자리 잡아가는 만큼 주민참여 예산의 좀 확대가 필요하고요. 생애 주기에 맞는 예산 연구를 위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단체라든가 예산학교를 상시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과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비 긴급 구조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서울시는 온열 응급 환자 긴급 이송을 위해 119 구급차 등 160여 대를 투입하고 이로 인한 출동 공백에 대비해 예비 출동대를 운영합니다.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폭염대책 119 구조구급 상황실과 119 순회 구급대가 운영됩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현기증이나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면 즉시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민 60여 명이 4억 5천여만 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이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이라는 보호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데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지난 1년 4개월간 보험금이 지급된 67건 중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가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이나 스쿨존 교통사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양천구가 목동 중심축의 3개 공원을 리모델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는 오목공원과 목마공원, 신트리공원의 맞춤형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구는 각 공원의 위치적 특성과 이용 행태 등을 통해 오목공원은 지명 설계 공모, 목마, 신트리공원은 일반 설계 공모를 시행합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양천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파리공원 리모델링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가 오는 14일까지 기후변화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은평 배움모아 사이트를 통해 개별 수강하고 학습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은평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수강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환경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 서산의 한 공군부대 여성 부사관이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상관들에게 보고했는데도 상관들은 묵살과 회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녀는 왜 혼인신고 다음 날 생애 마감을 선택한 걸까요? 그것도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영상에 남기면서 말이죠.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외침에 군 당국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로 답해야 할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